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 자바 클래스와 객체, 라운드십 자바 클래스와 멤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살펴보시면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접근 제한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멤버 필드와 멤버 메소드, 클래스 속의 멤버 구성이 라운드 9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멤버 필드 부분하고 멤버 메소드 부분 먼저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전에 파트 1에서 공부를 하실 때 일반 클래스 형식을 빌지 않고 일반 보이드 메인에서 사용하던 내용들을 클래스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부분의 예제를 다룸으로 해서 이번 라운드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접근 제한자와 멤버 필드 파트에서는요. 접근 제한자를 멤버 필드를 통해 갖고 먼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요거 멤버 필드하고 한번 묶어봤습니다. 자, 우선 접근 제한자라는 말의 뜻을 아셔야 될 텐데요. 접근 제한자라는 말의 뜻은 클래스 내의 멤버에 접근을 하기 위한 예약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제대로 잘 이해는 안 가실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께서 앞서 배웠다시피 클래스라는 것은 어떤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변수나 혹은 필요한 멤버, 메소드에 대해서 하나의 영역을 지어두고 이 안에 묶어두고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클래스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덩어리를 만들어 놨을 때 외부로부터 이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필드나 메소드와 같은 멤버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접근을 허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제약을 걸어주는 것이 바로 접근 제한자라는 부분입니다. 제약을 건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앞서서 클래스의 멤버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클래스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을 때 이 안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A, B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C라는 사람이 A와 B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고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클래스는 선과 같이 되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것을 C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A와 B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객체라는 것은 클래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 거기까지가 자신의 역할 다 하고요. 이 속으로 들어왔을 때 A를 만나거나 B를 만나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군대로 따져보자면 군대에서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병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더라면 보안을 담당하는 병사는 아무나 우리 부대에 찾아왔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갖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식으로 우리 부대 속에 우리 영역 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멤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멤버에 대해서는 약간 숨겨줄 수 있는 그러한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클래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은닉화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멤버 필드 같은 경우에는 숨겨두고 얘를 만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값들도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제약을 걸기 위해서 만들어둔 예약어가 접근 제한자라는 예약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접근 제한자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private, 두 번째 패키지, 세 번째 protected, 네 번째 public과 같은 접근 제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있는 private은 요게 옆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가능한 멤버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제한자다 라고 해서 이 프라이빗으로 지정된 것들은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객체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멤버가 아닙니다.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는 서로 간에 밥 먹을 때도 보고 이렇게 같이 멤버들끼리 구경을 할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멤버가 된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패키지라는 멤버는 요 속에 클래스 속의 멤버들끼리는 당연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하나의 파일로 작성되었을 때 파일 내부에서 서로 간의 이용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동일한 폴더 여러분들께서 자바를 배우시다 보면 이제 패키지라는 개념을 배우실 텐데요. 패키지가 폴더라는 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폴더에 있는 다른 파일에서 얘에 대한 접근을 만들고자 할 때 그때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걸로 해서 동일 파일이나 동일 폴더 그리고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이러한 식으로 세 가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제한자로서 패키지 접근에 대한 제한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있는 프로텍티드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위에 있는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 동일한 파일, 다음에 동일한 폴더 여기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사용 가능한 것은 상속 관계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 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상속 파트에서 배우시겠지만 여러분들 일반 생활에서도 상속이란 단어는 알고 계시죠? 부모의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아갖고 이게 부모라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식이 부모의 유산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상속관계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언어에서도 이러한 상속관계가 있는데 위에서 사용하는 모든 멤버에 대해 아래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접근 제한자가 프로텍티드입니다. 다음 마지막 접근 제한자로서 이건 접근을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객체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영역에서든 무조건 접근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퍼블릭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네들을 다 정리를 해보자면 어떠한 개념이냐면요. 여러분들께서 클래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이랬었죠. 일반 변수들을 여러 가지 선언해서 사용해 보니까 일반 변수들 이름이 다 틀리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웠죠. 관리하기 어려워서 얘네 데이터들을 어떻게 동일한 자료형에 대해서만 좀 묶어서 관리해보자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배열이었잖아요. 배열을 쓰니까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묶여서 관리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는 관리가 힘들었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은 데이터도 어떻게 좀 묶어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 바로 C 언어에서 구조체라는 개념이었고요. 이 구조체라는 개념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자료형들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갖고 덩어리 지어서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범위를 지어준 것은 바로 어떤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성적을 처리한다. 그러면 이름을 저장하는 공간, 국어, 영어, 수학을 저장하는 공간 이렇게 있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은 배열로 묶을 수 있지만 이름은 같이 못 묶었죠. 그럴 때 이름하고 국어, 영어, 수학을 이렇게 묶어갖고 하나의 덩어리 지어준 것이 구조체라면 거기에 더해갖고 만약에 이름을 입력받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입력받고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총점 계산, 평균 계산, 그 다음에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까지의 메소드를 같이 만들어준 거. 이게 바로 클래스라고 부르면 되는데요. 이러한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멤버들 중에서 직접 객체를 가지고 요 클래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객체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이러한 객체만을 가지고 모든 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다면 너무 이 클래스가 개방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속의 멤버들도 객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제약적인 요소를 한번 걸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둔 것이 바로 접근 제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모든 멤버들은 무엇을 반드시 가지냐면 접근 제한자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이 속에 들어오더라도 만날 수 있는 멤버가 따로 있고 만날 수 없는 멤버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것의 제약 조건이 바로 private, protected, 다음에 패키지, 다음에 public 이러한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 접근 제한 요소가 제일 강한 것이 바로 privacy라는 겁니다. 그래서 privacy라는 것은 객체 가지고 들어왔을 때는 하나의 파일 내부, 하나의 클래스 내부 거기 이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파일에서도 하나의 클래스 내부가 아니면 사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멤버로서 프라이빗이 있고요. 이게 가장 클래스의 기본 특징인 은닉화를 가장 잘 준수하고 있는 것이 프라이빗입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멤버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해라 라고 선언할 정도죠. 그래서 모든 멤버 필드는 프라이빗으로 선언해 줘야 될 거고요. 패키지나 프로텍티드 같은 경우는 패키지에서는 동일 파일이나 동일 폴더 내부에서 사용할 때,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거기에 상속 관계가 더 덧셈된 거, 그 정도고요. 전체에 대한 은닉 속성이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퍼블릭의 접근 제한자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것을 예제로 다뤄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접근 제한자의 종류 요 4가지에 대해서 예제를 하나씩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시키고요. 데이 010 10번째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예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프라이빗이라는 멤버로서 작성을 해보면 되겠죠. 자, exam 언더바 01 우리가 exam으로 갔었던가요? 자, 해서 오픈 프로젝트를 내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서 exam 맞네요. 자, 그러면 exam 언더바 01이라는 프로젝트 파일을 하나 생성을 시켜 줄 것이고요. 자, 이 파일 내부에서 우선 클래스의 멤버 필드라는 부분을 하나 생성시켜서 사용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위에다가 임의의 클래스 하나를 생성시키겠습니다. 클래스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자,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었을 때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는 메소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멤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위에서 인티저 x라는 것을 100이라는 값을 통해서 선언해놨다. 이러한 식으로 특정 필드를 클래스에 묶어서 관리하는 이러한 것이 클래스의 기본적인 속성이었죠. 서로 다른 자료형도 관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른 자료형 한번 적어볼까요? 캐릭터 y는 a 이러한 식으로 인티저와 캐릭터와 같은 서로 다른 자료형을 하나의 클래스 영역에 묶어서 관리하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요 x와 y라는 두 가지 멤버를 한꺼번에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 이 x는 new exam 언더바 01 언더바 서브 이러한 식으로 객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앞서서 배우셨죠?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키가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접근할 수 있냐면 요 ex에 의해서 x에도 접근할 수 있고 y에도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번 접근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이라고 하셔서 x의 값은 ex.x 라고 출력을 하시면 될 거고 system.out.println y의 값은 ex.y 라고 출력하시면 당연히 100과 a라는 이러한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셨을 때 결과값은 x는 100, y는 a 이러한 식의 결과값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접근 제한자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접근에 대한 제한을 주고 싶다라고 해서 privacy라는 접근 제한자를 이렇게 주었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적자마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었냐면요. 하나의 클래스를 관리하는 멤버로서 xy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xy라는 필드가 이 접근 제한자가 privacy로 바뀌니까 여기가 지금 빨간 줄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좀 더 자세한 에러 상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커맨드 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cd java cd eclipse cd workspace 하셔서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자, 지금 현재 exam javac exam 언더바 01.java 라고 해서 자바 파일을 컴파일 시키려고 엔터키를 쳐보게 되니까 뭐라고 뜨냐면 x는 has 가지고 있다. private access private 접근을 가지고 있다. 어디서? exam 언더바 01 언더바 serve라는 클래스에서. 그래서 exam 언더바 01 언더바 serve라는 클래스에서 private 접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뜨면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y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privacy라는 접근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스, 같은 클래스의 멤버끼리는 서로 호출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외부에서는 절대 접근을 못한다 라는 것이 프라이빗이었고 프라이빗이 은닉 과속성이 가장 강하다고 했었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 갖고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여기에 X와 Y라는 멤버가 있는데 얘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 갖고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보안병사처럼. 그래서 아무도 못 만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쪽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멤버가 되어 버리죠. 바로 이럴 때 접근 제한자가 바로 프라이빗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은 같은 클래스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public void view x 이런 식으로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여기에 이 속에서 x의 값을 출력한다고 칩시다. x 하시게 되면 여기는 같은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메소드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의 접근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요 x는 같은 클래스 속에 있는 메소드인 요 viewx라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프라이빗의 멤버는 접근을 하지 못하고 ex.viewx라는 식의 메소드. 지금 메소드는 접근자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퍼블릭으로 요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viewx에 접근을 하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가 알아서 x의 값을 출력을 시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쪽의 기본 개념이라고요. 밑에 있는 이 프라이빗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프라이빗을 빼버리지 않는 이상에서는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public void view y 라고 해서 y의 값을 출력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형태 하나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ex.viewy 라고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멤버 필드들에 대해서는 직접 접근을 못하고 직접 액세스를 할 수 없도록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거나 보거나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메소드를 통해서 퍼블릭 메소드를 통해서 접근해라 라는 것이 자바에서 추구하고 있는 클래스의 완전한 형태다 라는 거 일단 기억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갖고 앞으로 만드는 대부분의 클래스는 전부 다 멤버 필드가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것을 사용하는 멤버 메소드는 퍼블릭으로 조정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자신의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한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예제를 만드는데 만약 이 두 번째 클래스가 프라이빗 멤버로 인티저 x는 100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프라이빗 멤버로 캐릭터 y는 a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속에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있다면 일단 문제가 달라지겠죠. 여기에서 exam 언더바 02 언더바 ex는 new exam 언더바 02 라고 하셔갖고 요렇게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일단 exam 언더바 02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생기죠. 여기에서는 다이렉트로 x하고 y는 호출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요 스태틱 때문인데 이건 스태틱 배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객체를 요놈에 대한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으면 x, y 요거 한번 사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프라이빗이면 사용 못한다고 배웠는데요 라고 해서 사용을 딱 해보니까 웬걸요 여기에서는 사용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y는 y 그냥 y가 아니죠. ex.x하고 ex.y하고 자 이렇게 해보니까 빨간 줄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테스트해보면 정말 실행이 될까요? 라고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구별을 위해서 여기 값은 좀 바꿨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보시게 되면 x는 200, y는 b 이렇게 뜨더란 얘기입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라고 따지면 조금 전에 프라이빗이라는 것은 같은 클래스 내부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하고 멤버 필드가 있는 영역이 같은 클래스 내부다 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보시게 되면 클래스가 달랐죠. 위에 클래스하고 아래쪽 클래스 이런 식으로 클래스 영역 자체가 틀렸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클래스 내부에 보이드 메인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 호출하는 위치가 물론 보이드 메인뿐만 아니라 호출하는 위치가 같은 클래스 속에 있다라면 프라이빗 멤버라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실 때 프라이빗이라는 멤버는 하나의 클래스 내에만 있다라면 서로 사용이 가능하고 같은 멤버들이라면 그냥 사용 가능하고 같은 멤버가 아닌 메인과 같은 이러한 메소드에서 호출해서 사용한다면 객체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프라이빗이라는 요 제한자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패키지라고 불리우는 요러한 접근 제한자가 있는데요. 요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한데요. 설명을 일단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new 하셔갖고 클래스를 만드실 때 위에 보시면 여기 패키지라는 영역이 있죠. 이 패키지라는 영역에 일단 KSH의 util이라는 패키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건 지금 모르실 테니까 그냥 한번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KSH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util이라는 폴더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하셔서 exam 언더바 03이라는 이러한 예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exam 언더바 03 만들면 위에 패키지라는 이상한 글자 하나 적혔죠. 요건 뒤에 가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패키지 타입은 앞에다가 접근 제한자를 안 적는 게 패키지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티저 x는 100, 다음에 인티저 y는 a 라는 요러한 데이터를 적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하나의 클래스 속에 앞에 아무런 접근자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사용해 봤던 것은 바로 이러한 아무런 접근자가 없는 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해봤을 때 요렇게 아무런 접근자가 없는 요러한 XY 요게 패키지 타입인데요. 패키지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을 때는 네 번째 예제를 만들었을 때 같은 폴더 속에만 있으면 여기 KSH util이라는 폴더 있죠. 요 같은 폴더 속에만 있으면 요 멤버를 사용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해볼까요? 여기에서 exam 언더바 04번 4번에서 public static void 메인 메소드 하나 만들고요. 이 속에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exam 언더바 03 ex는 new exam 언더바 03 만들고요. system.out.println x의 값은 ex.x 다음에 system.out.println y의 값은 ex.y 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뭐 빨간색 줄이 안 떴죠. 안 떴기 때문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같은 폴더에 있으면 exy y가 지금 뭘로 쓰는 인티저로 쓰는 데였군요. 그래서 65가 나왔군요. 그래요. 뭐 캐릭터로 하면 a가 나왔겠죠. 뭐 그래서 요렇게 두 개가 지금 같은 폴더에 있죠. 여기 옆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같은 폴더에 있죠. 같은 폴더에 있으면 요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멤버. 그럼 서로 다른 폴더면 사용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다른 폴더면 사용 못합니다. 해볼까요? 지금 여기 ksh.util이 있는데 util1이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서 다섯 번째 예제 만들어 볼게요. ksh의 util 1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다섯 번째 예제를 만들 겁니다. exam 언더바 05번 예제. 자, 05번 예제 만들어서 4번 예제하고 똑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void main. 여기 보시면 폴더 영역이 여기에는 3번, 4번이 같이 있지만 여기 5번은 여기 같이 있지 않죠. 이럴 때 일단 뭐부터 안 되냐면요. exam 언더바 03 해서 ex는 new exam 언더바 03 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봤자 이거부터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exam 언더바 03이라는 것 자체를 얘가 인식을 못하죠. 일단 인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import java import ksh.util의 모든 것을 임포트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util 패키지에 있는 모든 것 가져와 쓰는데 이게 개념 어려우시다면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패키지 접근자 그 타입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system.out.println x는 ex.x 라고 해서 적어두고 system.out.println y는 ex.y 이렇게 적어뒀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두면 일단 여기 3번 예제에 분명히 xy가 있죠. 근데 앞에 접근 제한자가 없으니까 이게 패키지 타입이라는 얘기입니다. 패키지 타입은 동일한 폴더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동일한 폴더에 있는 4번 예제에서는 똑같은 코딩을 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었고 임포트도 안 시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실행이 되었죠. 왜?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근데 다른 폴더에 있는 요 exam 언더바 05를 보면 일단 임포트를 시켜야지 객체라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나서 객체 만들면 뭐합니까? xy를 지금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빨간색 줄 났죠? 에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서로 다른 폴더일 때는 아무리 객체를 만들어도 접근을 못하는 멤버 그게 바로 패키지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패키지 영역 이쪽에 보시면 동일한 파일이나 동일한 폴더에서만 가능하고 서로 다른 폴더에서는 불가능하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패키지라는 영역 요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동일한 파일과 동일한 폴더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같은 클래스 내에서는 당연히 됩니다.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는 프라이빗의 속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클래스에 있을 때는 서로 간에 다 쓸 수 있다. 그 속성은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일에서는 되고 동일한 폴더에서도 되지만 서로 다른 폴더일 때는 이러한 식으로 에러가 발생해서 사용 못하게 된다라는 것.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럼 정말 이러한 패키지 속성이 동일한 파일이나 동일한 폴더에서는 가능한지 동일한 폴더에서 가능한지는 지금 보셨죠? 여기 동일한 폴더에서 가능한 거. 동일한 파일에서도 가능한지 그거 한번 보자고요. 1번 예제 보시면 여기에 아래쪽에서 사용 못했던 거 동일한 파일에서조차도 사용 못했었잖아요. 근데 바로 동일한 파일에서 패키지 형태는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exam 언더바 06 6번 예제를 만들고 위에다가 06 언더바 서브를 만든 다음에 인티저 x는 100 다음에 인티저 y는 a 자 요렇게 해서 만들고요. 6번 서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위에 있는 클래스하고 밑에 있는 클래스는 엄연히 클래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프라이빗이었다면 서로 xy를 사용 못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패키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 동일한 파일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패키지 영역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xam 언더바 06 언더바 서브 ex는 new exam 언더바 06 언더바 서브 라고 하셔서 system.out.println x는 ex.x 해서 y는 ex.y 라고 써보시면 에러 안 나죠. 에러 안 나고 실행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165 이러한 식으로 결과값이 잘 나올 겁니다. 뭐 비교해 볼까요? 그럼 66이 나오겠죠? 해서 테스트 해보시면 66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일한 파일일 때는 클래스가 서로 다른 영역이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패키지 타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있는 접근자는 protect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패키지의 속성하고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도 된다? 상속일 때도 사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상속일 때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속이 지금 뭔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기만 보십시오. 제가 설명하는 게 된다 안 된다 뭐 그러한 식으로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받는데 조금 전에 보시니까 ksh-util에 exam 언더바 03이라는 거 있었죠? 있는데 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갖고 xy라는 멤버를 한번 써볼게요. util1에서요. 자 그럼 util1의 7번째 예제를 만들고 exam 언더바 07이라고 만들고요. 상속이 지금 뭔지를 모르실 테니까 일단은 import ksh의 util util 패키지에 있는 거 쓰려면 임포트를 일단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exam 언더바 03번을 상속 받을래요. 라고 하시게 되면 3번 거 다 상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public void display 라고 해서 여기에서 exam 언더바 07
언더바 ex는 new exam 언더바 07 하셔서 ex.display. 자,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 디스플레이에서 위에서 상속받은 xy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해요? system.out.println x는 x, system.out.println y는 y. 뭐 이때 상속관계에서 여러분들께서 x나 y라는 멤버가 만약에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었다. 지금은 에러합니다. 이건 뭡니까? 패키지 타입이었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상속관계에 쓸 수 있는 프로텍티드를 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요 3번 예제를 얘를 뭘로 바꾼다? PR로 TCTD 프로텍티드로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요. 자, 프로텍티드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갖고 패키지 타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패키지 타입일 때는 상속관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멤버지만 프로텍티드라고 되어 있으면 상속관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로 방금 전에 조금 전까지 에러가 떴던 것이 이제 에러가 싹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없어진 형태로 이렇게 X와 Y라는 멤버가 상속관계에서 쓸 수 있다 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속관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멤버, 그게 바로 프로텍티드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요 데이터 변수를 좀 바꿀까요? 얘를 500, 그 다음에 얘를 C. 자, 요렇게 바꿔갖고 7번 예제를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해보시면 500과 99가 나오겠네요. 자, 이러한 식으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상속관계에서도 된다. 뭐가? 프로텍티드로 되어 있다면 아까 패키지일 때는 어떻게 됐었나요? 얘가 하나라도 이렇게 줄여갖고 패키지 타입이 되면 여기 빨간색 X 떴죠? 보시면 여기 X 이거 사용 못한다 라고 해갖고 얘는 not visible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러한 식의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프로텍티드였다 라고 하면 뭐 에러 없이 잘 처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프로텍티드일 때는 상속관계까지도 된다. 요 앞에 거 다 됩니다. 나중에 테스트 한번 위에 것처럼 해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건 다 되고 상속까지도 된다라는 게 프로텍티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퍼블릭이라는 것은 객체를 가진 어떤 영역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 그게 바로 퍼블릭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든 여기에 있는 거든 뭐 그 어떤 영역에 있는 거든 관계없이요. 여러분들께서 객체만, 요게 객체 만드는 거잖아요. 객체를 딱 생성을 시켜두면 얘를 통해서 언제든지 XY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멤버가 퍼블릭 멤버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멤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갖고 얘가 만약에 퍼블릭으로 되어 있다. PUBLIC 퍼블릭으로 되어 있었고 얘도 만약에 퍼블릭으로 되어 있었다. 그렇더라면 뭐 디폴트 패키지 영역에서도 객체 만들어갖고 XY 접근하면 접근이 되고 다음에 util 영역에서도 XY 멤버 만들어서 접근하면 접근이 되고 다음에 util1에서도 객체 만들어갖고 접근하면 접근되고 그 어떠한 곳에서든 네트워크 상에서도 객체 만들어서 접근하면 접근되고 그래서 접근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이 바로 퍼블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이든 exam 언더바 어떠한 곳에서든 뭐만 만들면요 exam 언더바 03 ex는 new exam 언더바 03 요 형태만 딱 만들어 두면 요 ex 가지고 퍼블릭으로 된 것들은 어디에 있는 것들이든 무조건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개념이 되는 것이 바로 퍼블릭이라는 접근 제한자고요. 보통 자바라는 언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에서도 이 퍼블릭이라는 접근 제한자를 멤버 필드에 이렇게 붙여 쓰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이러한 그 퍼블릭 접근 제한자는 제가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메소드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때 있죠.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멤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줄 때 메소드의 형태 메소드는 이미 우리가 행위를 결정 지어놨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따르게 조작을 못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만들어둔 메소드를 통해서만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하도록 할 때 퍼블릭 메소드를 만들어서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멤버 필드에는 보통 이렇게 접근자 퍼블릭 잘 쓰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접근 제한자의 큰 범위 따져보자면 프라이빗이 제한하는 내용이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이 패키지, 그 다음 프로텍티드, 마지막 퍼블릭은 접근 제한이 없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